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성인 세 분께서 보내주신 시를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여러 편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편만 분석을 해드리고 다른 편들은 간접적으로만 언급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또 다른 면접을 보고 온 날, 수제비를 먹이겠다며 감자 깎는 누이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사각거리는 손가락 사이로 지난 계절들이 떨어져 나갔다. 수채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흙 묻은 기억들과 헤어지며 희노란 속살엔 이슬이 맺혔다. 누이의 눈을 피해 수제비 냄비에 고개 묻은 울지 못하는 내 삶의 알맹이들은 아직도 제 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나 보다. 네, 은유를 제법 잘 이해하고 있는 시로 서정성이 강한 시였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직접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관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헤아려지게 해놓았습니다. 시 안에서 화자의 면접이 어땠는지, 무엇이 어떠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읽는 이는 누구나 누이의 수제비를 끓여주는 과정 속에서 화자를 통해 비추어지는 장면을 통해 면접이 어떠했고 그 면접 전후로 어떠한 맥락들이 있었을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이 미숙하여 시가 아닌 일기나 주장문 혹은 감상문을 쓰게 되는데, 이 시를 보내준 분은 정서를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는지 아는 그런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시기에 청년이 겪는 어려운 심정을 복잡한 묘사나 무리한 주장 혹은 난해한 상황 설정 없이 간결하고 전달력 있게 표현해 준 것이 특히나 잘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시의 도입 부분에서 면접을 보고 온 날이 아니라 또 다른 면접을 보고 온 날이라고 한 점이 미세한 의미 차이에도 신경 쓸 줄 아는 그런 글쓴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글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청춘에게 해당하는 그 면접의 특수한 성격이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이 많은 시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제목이 아쉽다고 할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이 청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청춘이라는 단어가 이 시에 대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반 단어보다 특수화된 어휘 선정으로 제목을 대체해 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년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제목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의 마지막 부분, 이슬이 맺혔다 라는 표현도 약간 어색한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이슬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물방울이기 때문에 감자를 씻는 과정이나 씻고 난 이후의 장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잘 부합되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슬이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만들어지는 의미는 헤아려지 않으므로 의도한 맥락이 있었다면 그 맥락을 더 드러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연에 울지 못하는 내 삶의 알맹이와 이 감자에 맺혀있는 이슬이 연관이 되어서 눈물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런 성격의 이슬을 사용한 것이라면
차라리 희노란 이슬이 맺혔다가 아니라 희노란 이슬을 맺었다 라고 해주는 것이 그 의미 맥락이 더 잘 맞아떨어질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연에서 추측되는 것은 이 이슬을 맺은 것이 쉽게 말하면 면접의 성공 혹은 청춘의 어떤 성과를 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슬을 능동의 의미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부합할 만한 의미이지, 수동으로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축소될 수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마지막 연에서 느껴지는 운율이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좀 더 덤덤하게 진술되는 느낌으로 이어가줘도 좋을 텐데 3단계로 연을 나누어 주어서 약간은 인위적으로 긴장이 조성된 느낌이 나서 앞에서 보여준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감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더 나은 방식의 운율감은 없을지 그냥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시적 정서 표현 능력이 좋은 점이 장점이므로 한 편 안에 더 많은 풍부한 이미지를 담아보는 그런 시를 고민해 본다면 더 좋은 작품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의 간결한 시도 충분히 좋다고 하겠지만 어디까지 안정적인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시험해 본다면 시 쓰는 역량 자체가 늘어서 대회 등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시적 분위기를 잘 형성할 줄 알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를 직조해 나가는 모습은 조금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적 상황을 감지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시인의 주관이 좀 더 강하게 개입되는 그런 힘있는 시를 쓴다면 더 눈에 띄는 시들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표현해 봅니다. 다음 분이 보내주신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세상은 무채색이 잔잔한 평온함이라 권한다. 노을의 붉은색은 뜨거운 여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파란 하늘의 맑음은 그저 비가 내리지 않을 뿐. 어른이라는 색은 순수한 시선의 채색을 허용하지 않고 책임감이라는 채색을 겹겹이 겹쳐 채도를 잃어가며 짙은 회색빛 대중의 그림자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철없는 어린아이이고 싶다. 새벽녘 쌓인 눈처럼 때타지 않은 하얀 도화지에 순수한 발자국을 남기듯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 당신의 색은 무슨 색인가요? 이 시는 색깔이란 섞이면 섞을수록 순도를 잃고 회색빛이 되어간다는 점을 어른들이 사는 세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활용하며 순수한 색깔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할 것입니다. 청년기에 가질 법한 마음을 솔직하고 굽힘없이 잘 표현하였고 읽는 이로 하여금 그러한 태도에 동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도 드러나 있는 시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의심할 줄 알고 사유가 굳건한 데가 있는 점은 이 시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문장 활용이 조금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가령 1년의 1행부터 문장이 어색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비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의도가 강하니까 문장 활용의 유연함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설명적으로 쓰자니 글자의 낭비가 염려되어 애매한 문장이 된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일행의 문장을 분석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채색을 권한다. 그것이 잔잔함이고 평온함이기 때문이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고 싶다면 세상은 무채색을 평온함이라 한다. 혹은 세상은 잔잔하고 평온한 무채색을 권한다. 라는 식으로 써주어야 문장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잔잔한 평온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형성에서 어색한 조합이고 무엇이라 권한다 라는 이 서술어의 사용도 누구에게 권하는지에 대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생략이라는 것은 맥락이 전제되어 있을 때 활용한 것이라서 단순히 빠뜨리는 것과 의도적 생략은 다르다는 점을 짚어봅니다. 1년의 2, 3행도 비슷한 문장 차원의 문제가 보이는데 노을의 붉은 색은 뜨거운 여름이 드러난 것이며 파란 하늘의 맑음은 그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일 뿐 정도로 1차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행을 불러들인 바와 같이 바꾼 이유는 설명적이기 때문이고 3행은 비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는 단어의 사용이 조금 어색함을 줍니다. 채색이라는 단어가 의도된 것인지 색채라는 단어와 혼동이 된 것인지 조금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연의 1행 정도는 괜찮은데 2행은 차라리 책임감을 겹겹이 겹쳐 채도를 잃어가며 라고 하거나 책임감이라는 색채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무난해 보입니다. 채색은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채색이라고 하면은 뒤에서 의도한 이미지가 조금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3, 4연은 대체로 나은데 3년의 2행, 3행은 문장을 다시 정리해주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벽녘 쌓인 눈 위에 순수한 발자국을 남기듯 하얀 도화지에 다채로운 색을 가득 채우고 싶다 라고 뭉쳐주어야 의미가 좀 더 정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구성은 하얀 도화지에 순수한 발자국을 남기듯 이라고 읽히기도 하며 순수한 발자국을 다채로운 색과 서로 은유관계로 두기에는 조금 쌍이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함은 공통이 되지만 발자국은 순수할 뿐이지 다채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다채로운 색깔의 유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식어를 서로 은유관계로 둘 것이 아니라 행 자체를 은유관계로 두어야 자잘한 의미의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사연은 시선과 의미를 환기시켜주지만 1에서 3년까지의 전개와 분리된 인상이 조금 강합니다. 종결어미가 갑자기 해요체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내내 독백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모양이라 독자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운은 좋지만 그 여운이 자연스럽게 남을 방도를 고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글쓴이가 함께 보내준 두 번째 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장 활용 자체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나 시행은 일반 국어 문장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지고 또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에서도 짚어봐야 할 식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미한 떨림을 통해 잠시 흩어진 두려움만으로 힘이 된다는 말.
이 식구의 경우는 의도의 갈피가 잘 안 잡혔거나 이중 결합을 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식구입니다. 뒤돌아 혼자가 되는 순간의 틈 사이 깊은 어둠, 이런 식구는 불필요한 수사가 많은 식구입니다. 가령 순간, 틈, 사이, 이러한 세 단어는 서로 이미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호수는 야속하게도 뭉쳐간 아픔만큼 눈부십니다. 라는 말은 비문입니다. 뭉쳐간이라는 단어가 조금 자의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적 감수성은 장려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나 깊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을 고쳐야 하는 글이지 마음을 고쳐야 하는 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분께서 보내주신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병. 온전히 나를 믿고 나에게 내어준 너의 머리카락. 팔과 얼굴에 튀기는 너의 머리카락. 나를 믿어준 너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다.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너. 수고했다며 또 다른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나. 꼭 기억할게.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 너가 누구인지. 글쓴이가 이발병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감상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이발병은 미용사와는 그 입장이 다른데 전문 이발 기술이 없다는 점, 그래서 상대가 신뢰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 당사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발의 짧은 순간을 통해 서로를 기억 속에 담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짧고 간결한 시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여서 그 범주 안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연에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다 라는 말이 어감이나 이미지 면에서 시에서 의도하는 바와 잘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화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아니라 감수하는 상황이고, 또한 온몸에 머리카락이 튀는 상황을 대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시적 맥락상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칫 감동을 줄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 부여나 헤아림이 시도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연은 시 안에서만 보면 매우 좋은 부분인데 글쓴이가 보내온 시의 해설을 참고하면 해당 연이 쓰이게 된 사유가 조금 그 과정이 아쉽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시에서 받아들인 이 연의 의미는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흔적을 남기는 이발을 서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의 단서로 삼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보내준 사연을 보면 이발 상대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는 이발 일지를 추상화해서 표현했을 뿐인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지를 통해 서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날짜와 이름을 몰라도 상대라는 경험을 기억한다는 방식의 해석이 더 큰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헤아림인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취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와 더불어서 같이 보내주신 시의 경우에도 우선 악이라는 시의 경우는 예상할 수 없는 일에 양가적인 의미를 드러낸 시인데 마지막 3년을 보면
해당 주제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다가 중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아직 시로 정착되기보다 단상의 단계에 멈추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것일까 하고 시를 끝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이 더 시적인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들려줄 적절한 시라는 작품의 경우는 상대방을 자신의 취미라고 헤아리는 과정이 재미나고 또 시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서가 잘 담겨 있으나 문장 관계가 불분명한 행들이 많아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을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면 시상 전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생각의 표현을 넘어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자유롭게 펼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반사적인 생각이나 궁금증을 넘어 적극적인 차원의 의미 부여와 해설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4편의 시 중에서 이발병이라는 시가 그 시상이 가진 가치를 기준으로 가장 무난한 시이고, 너에게 들려줄 적절한 시 같은 작품은 가장 시적인 정서를 지녔으나 사적이고 감상적인 부분들로 시라는 문학 장르로서의 완성이 방해받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기라는 작품의 경우는 아직 개인적인 단상이고, 또 여기서 다루지 않은 연등이라는 시는 시가 안정적이고 간결했지만 이연과 사연에 해당하는 시적 해석이 더 깊어질 필요가 있어서 이연은 특히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분의 시를 피드백해드려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저마다의 소중한 시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번 피드백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읽어드리는 듯한 과정으로 해드려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시를 피드백해드리는 영상은 다음 편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수업으로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강의였다면 제가 더 피로감 적게 좀 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강좌였을 것인데 많은 분들의 시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래 지속하기는 조금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재개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